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뒤에 배경이 좀 틀리지요. 어, 뒤에 이번에 배경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책이 막, 이런데 우리 불교 책이 아니고, 다른 책들이 막 들어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화면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새로. 자, 오늘은, 우주, 심리 상담,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페이지는 여러분들 13페이지부터 합니까? 12쪽. 12쪽. 12쪽의 차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사례 공부를 먼저 하나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 나옵니까? 네, 오늘 사례는, 아들이 취업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터집니다. 누가 속이 터져요? 엄마가, 아버지는 별로 터지지 않는데, 엄마가 이 집엔 터진답니다. 그래서 대체 이 애가 왜 이렇게, 에, 집에서 자꾸 놀기만 하는지, 일은 언제나 하는지, 이렇게 좀 궁금해서 이제 찾아왔지요. 뭐 이런 일들은 요즘 다반사지요.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제 날 일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일진 시험을 공부했잖아요. 자, 24년도 3월 5일 우리가 여기 보면 앱에 도사폰이라는 걸 안 깔아있는 사람은 깔아놓으세요. 도사폰. 도사폰 안 깔아놓으면 바로 그날에 일진도 뜨고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일정을 봤더니 그날은 3월 5일은 무진일이었고, 그리고 연은 갑진년이죠. 네, 갑진년, 월은 정묘월, 갑진년, 정묘월, 무진일.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책에 나오면 앱에서 나오면 쓸 수 있잖아요. 그거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16시 01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16시는 우리가 2시간마다 자축 임묘 진사오미 수인유 소리를 가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시간에 배울 때 오주를 세울 때는 정치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자평명리에서는 플러스 30분이 들어가는데 한국 서울 기준으로는 들어가는데 예, 이 오주에서는 순수하게 뒤에 30분 뺀다 그랬죠. 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11시부터 1시까지가 오시에 오시.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가 오시. 예, 오부터 미시는 1시 01분부터 시시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3시 01분부터 5시까지가 오후 17시, 5시까지가 신시에 해당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16시 01분에 신시에 해당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신시가 되기 때문에 신금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난번 시간에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우리 경금을 찾는 거는 병목리에 찾는 거 똑같습니다. 그럼 한번 연습해 보면은 자,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찾는 방법은 일단 먼저 무토와 합이 되는 거. 목의 화잖아, 합. 화지, 화. 화를 극하는 오행. 그러면 수죠, 수. 수의 대표적인 양가는 임입니다. 임을 갖다가 이렇게 자에 놓고 임, 개, 갑, 을, 병, 정, 무, 기, 경이 딱 나죠. 신시의 경에 해당되죠. 다시 말합니다. 자, 일간이 뭐라고요? 무토와 개수는 목의 하는 수는 그거를 극하는 오행이 뭐예요? 수죠, 수. 하니까. 목에 합한데 오행을 극하는 오행은 수다. 자, 수에서 것부터,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자의 상관나 개, 갑, 을, 병, 경, 무, 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이 경에 해당됐죠. 그래서 경신시가 되는 겁니다. 자, 지난번
공부한 겁니다. 자, 경신시다. 자, 시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분은 01분이라. 01분은 얘기했지만 항상 이 홀짝을 찾아야 돼요. 홀수 시간은 자에서부터 시작하고 짝수시는 어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좌우축이 어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이거는 16시는 뭐예요? 짝수시지. 그렇죠? 짝수시는 어에서 시작하죠. 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어에서 시작한다. 그럼 이거 뭐가 잘못됐네? 1분인가? 아, 01이지. 네. 응. 오늘인가? 홀수. 이게 16시잖아요. 16시는 시를 잡았고요. 분지는 01분으로 01이니까 01인데, 예, 그렇죠. 01이죠. 그러면 병은 을경합이잖아요. 그렇죠? 을경합 맞나요? 분은 그 시간이 중심이 되잖아요. 시간은 경금이다. 네. 경금은 을경합이죠. 그 을경금을 녹이는 화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병이 되죠. 네, 병자. 맞죠? 그래서 합진, 정묘, 무진, 경신, 병자 이렇게 5주가 세워졌어요. 5주 세우면 알았죠? 자, 병자군이었다. 자, 경신시, 병자군. 그래서 여러분들 이 5주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무토일주죠. 무진이란 말. 앞에서 여는 과거. 이 애가 벌써 오래전부터 어떻게 했는지 아는 걸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은 정하지요. 그 다음에 일은 무진이고 신은 경신이고 병자인데 이거를 우리가 뭐로 잘 알아보냐 하면은 어떤 속성이 많느냐에 따라가 사람 심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월은 최근 3개월 했는데 정인이 어디 있습니까? 무토 앞에 정이 월이 있잖아요. 그럼 최근에 이 사람은 정인이 있기 때문에 정인성은 원래 일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좀 머리를 쓰는 거죠. 정인 편의는 머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일을 안 하고 어디 안에 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묘가 밑에 월지가 묘잖아요. 묘니까 이 사람이 목생화 화색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일한다는 게 뭐냐면 일하는 게 뭐 일하냐면 안에서 게임하는 것도 일이야. 지 일이 게임하는 거야. 그래서 정화를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앉아서 집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맨 처음에 봤더니 진이 편간이 감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감목이 재밌게 옆에는 연에서 뭘 생해준다. 그리고 생하는 것이 어디로 가요? 무토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뭐냐면 피의 경까지 가지요. 재밌잖아요. 보세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 금으로 흐르는 거라. 원래 식신과 재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식신이 영구궁리하고 이렇게 막 일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특히 식신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지는 성격이 있어요. 자, 식신이 뭐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지는 성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일을 하는 사람 같은 일에 빠지겠지만 내가 어떤 놀이를 하는 사람 놀이에만 빠지는 거야. 그죠? 이런 속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까지 연결됐으니까 신자진이 수국이잖아요. 자, 신자진 삼합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분은 어떤 성격이냐면 현재 내가 몰두하는 그 일로서 그런 걸로 가지고 뭘 만들어요? 결과를 만들잖아요. 근데 결과를 만드는데 그 결과가 돈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아들의 경우에는 결과물인 돈 말고도 있지요. 즐거움, 게임.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보면 소년제 탁마라 그랬잖아요. 어릴 때가 재성이 많으면은 논다 그랬잖아요. 공부가 아니고. 그런 사람 뭐냐면 그런 걸 집중해가지고 막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게임하고 이제 논다. 앞으로도 논다 이 뜻이에요. 그 애는 머리 쓰고 하는 걸 갖고 마지막까지 논다 이런 뜻이에요. 방법은 노는 건데 그 현상을 지금 그대로 봐주는데 충돌하는 건 없잖아요. 신자들이 수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수가 말하는 거니까 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쓰면서 돈을 버리는 것도 있고, 돈을 갖다가 쓰는 것도 있고, 어, 그런 두 가지 형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현재는 돈을 갖다가 버는 게 아니고, 돈을 쓰는 쪽에, 예, 돈이 갈수록 모자란다. 근데 이 자기한테 뭘 주는 사람은 뭐냐, 원초적으로 자기한테 주는 사람은 뭐냐,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간목이 원래는 무토하고 목, 목토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간목이 정화를 통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분이 어떠냐면 아들이 아버지는 돈을 준대요. 용돈을. 근데 아버지는 특히 집에 놀아도 별로 뭐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엄마가 너무 애들 장가도 안 가고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직장도 취업 안 하니까 힘든 거. 자, 그런데 아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들이 엄마 보고 뭐냐면 엄마 보고 맨날 한다는 소리가 엄마 나는 엄마 때문에 망했어. 보통 보면 왜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이 나쁘잖아요. 이 집은 특히 엄마 때문에 나 망했어. 난 엄마가 하는 일 해가지고 내가 망한 사람이야. 그리고 엄마한테 막 원망을 한다고. 근데 정작 이 엄마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쟤한테 공부시켜주고 뭐 하고 할 거 다 해주면 왜 내가 이런 식으로 아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이런 공부를 하냐면 오주를 하든 사주를 하든 서로 갈등 관계 있잖아요. 갈등 관계 있을 때 아들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며 나는 또 어떤 사람이며 이걸 모를 때에는 대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립이 된다고. 그래서 이 오주 공부나 사주 공부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면은 뭔가 모르게 해결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어쨌든 이 사주를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답을 한다는 사람 같으면은 무진 일주는 어느 정도가 무토가 힘이 있지만 밑에가 진이 물창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까? 영향이 그렇게 가는 건 아니야. 영향이 무술이면 영향이라는 것은 무토의 힘입니다. 무토의 힘이 진이 오게 되면 물창고라니까 땅이 물렁물렁물렁 한단 말이야. 위에 땅이 밑에 수 때문에. 그래서 단단하지는 못해. 그런데 만약에 술토라면은 그들의 밭이 준다 이거. 근데 옆에 있는 정화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정화가 음하잖아. 병화는 오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토를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어. 밤에 빛나는 별이 땅한테 얼마나 도와주겠어. 그렇죠? 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연에 있는 진토 보세요. 연에 있는 진토도 물창고잖아. 그럼 지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 보면 물이 많죠. 어? 그러다가 묘를 였다 싶으면은 목도 세단 말이야. 그래 수목이 밑에 좀 강하잖아. 그러면 토가 힘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영양이 강하나 영양이 부족하나. 알겠죠? 전반적으로 이 물상을 보게 되면 무토가 내가 힘이 될 만한 구석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 오주의 물상은 주로 뭐가 많이 미치지? 뭐가 주로 많이 보여요? 수가 많이 보이죠. 신자리 수국. 그리고 목이 보이죠. 목과 수가 많이 보이는 현상인데 연예인을 봤더니 연금이 나를 갖다가 도와줍니까? 빼갑니까? 빼가지. 그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저반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지금 힘이 되는 게 별로 없다, 이 말, 무상이. 그쵸? 그런데 유일하게 마지막에 하나 보이는 게 있어. 편인, 병화. 그때 병화는 눈에서 반짝반짝하고 있지요. 근데 만약에 밑에 병 오고통은 좀 문제가 좋은데, 병 오고 아니고 병자야. 신의 수국이잖아.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걸 그런 볼 때에는 이분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자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보면은 이 전체 문상을 봤을 때는 흐름이
밑에 신한테 합원됐지만 축은 아니고 합원됐지만 뭐가 많아졌나? 수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가 많아졌다 말은 재성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재성이 많아졌으니까 내가 돈이 들어온다, 돈이 나간다. 나가는 거. 알겠습니까? 애는 돈이 나가면 뭐예요? 지가 놀면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일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무상이. 알겠습니까? 무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돈이 들어올 게 아니다. 만약에 화도 좀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예, 엄마가 도대체 왜 이 아들은 돈을 안 벌려고 집에 들어앉아 있는데, 판단에 엄마가 원망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 사주를 보기 전에 이 아이 사주에 엄마의 인성이 있을까 없을까? 인성이 있더라도 그걸 받아가지고 인성이 약하겠죠. 그래서 아들 사주가 궁금하지요. 그래서 아들 사주를 봅니다. 자, 밑에 쭉 봤더니 아들 사주가 하나 나옵니다. 밑에 있다. 자, 아들 사주가 자, 34세의 아들인데 신미 연애 무술 예, 정축의 줍니다. 그리고 경자시에 태어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요 사주를 보고 우리가 한번 감상을 해봅니다. 자, 감상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이 뭘 따져줘야 돼요? 식신이 여러분들 보면 사주에 만나지 않나? 네. 상간이 두 개고, 월에 상간이 두 개고, 식신이 있죠. 근데 축술미 사명살이 있다는 걸 잘 생각해보세요. 축술미 사명살이 있고, 이 사람이 정축인데 정축이 백호살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사주를 볼 때 백호살이 일단 걸리 있으면은 좀 잘 봐야 됩니다. 사주를. 이 백호살이 백호살도 내가 도와주는 사주가 있거든요. 백호살이 만약에 나를 도와주는 게 많으면 그사 큰일을 해요. 큰일 나고 엄청난 큰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백호살이 힘들잖아요. 힘들게 나의 힘을 빼갑니까? 도와줍니까? 무조건 빼가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이분은 어떤 성격이냐면 자, 밑에가 정축이지요. 정축이면 지금부터 이제 심리 공부를 조금 더 해서 해봅시다. 우리 사람은 크게 갈라가지고 인간의 성격 유형에 감정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고형, 생각만 사고형, 그 다음에 의지형이 있어요. 의지형. 자, 세 가지 뭐라고요? 감정형, 사고형, 의지형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 공부를 하면서 우리 10등과 대비하면서 해봅시다. 감정형에는 식신이 최고예요. 식신 사람 감정이 제일 많아요. 상간도 감정형이에요. 그 다음에 편인도 감정형이에요. 이제 그 내용별로 좀 틀립니다. 약간씩 틀리지만 어쨌든 간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보면은 식신 상간이 많단 말이니까 뭐가 많겠어요? 감정형이죠. 아이는 감정형이고 정축이 있잖아요. 정축이 있으면은 만약에 평화살이 오잖아요. 인이 오거나 어가 오면은 팍 욱하고 그냥 성질 팍 튀어올라. 응? 욱하고 튀어올라. 그러니까 탕화 있는 사람들은 뭘 조심한다? 그 청축이면은 당화살이기 때문에 인하고 오가 합치되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특히 인이 오게 되면 일이 나겠죠. 인년도 힘이 들지만 인월에도 갑자기 그냥 지난달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부쩍부쩍 엄마한테 한 게 뭐 있어? 엄마 때문에 망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왔죠. 인월에. 인월 묘월에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든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차츰 배우겠지만 자 식신은 뭔가 하면 감정형이라고 이 사람이 뭐가 제일 중요하면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 응? 애정, 식신적인 거.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자기는 막 베풀려고 노력을 해. 남한테 막 베풀어 주려고 해. 그래서 상관은 뭔가 하면 내가 좀 달라 보이잖아. 내가 똑똑하고 달랐기 때문에 남들한테 뭐냐면 좀 복하고 싶은 거야. 잘 보이려고 막 그렇게 외부적으로 자기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이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인 사람들은 성취를 하려고 해요.
상간의 특징이 뭐냐? 성취가 뭔가를 이뤄내겠다는 성취 욕구가 엄청 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처럼 성취가 안 됐잖아요. 안 되면 누구한테 원망해요? 엄마한테 원망해요. 응? 엄마가 자기한테는 가장 필요한데 엄마가 사주에 있나? 없잖아. 정작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되는 인성이 있어야 돼. 인성이 목이 안 보이죠? 목이 안 보니까 엄마가 내 필요할 때 엄마가 안 보여. 항상 안 보였어. 그럼 엄마는 어떤 인물이냐면 엄마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를 돌보고 싶어도 돌볼 시간이 없어. 어릴 때부터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일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엄마를 간절히 요구하는데도 엄마는 없어. 그게 뭐에 대한 갈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엄마에 대한 갈증이 많잖아. 사주는 없다니까 이게. 아예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엄마에 대한 갈증이 뭐예요? 밖에서 일하는 거야 좀 덜 앉아갖고 좀 이렇게 예, 책 보고 어떻게 안 그러고 게임이나 하고 좀 이런 게 좋겠어. 이 사람은 안에 들어가가지고 공상하고 망상하고 그리 되게 좋아하는 거야. 왜? 인성이니까 인성이 없으니까 알겠죠? 그게 너무나 이 토가 많으니까 딱히 일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왜냐면 일이 너무 많잖아요. 없으면 적당히 있으면은 자기가 가서 일할 건데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나한테는 과부하 걸리는 과부하 걸리.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 살라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려고 집에 있는 거야. 자기 살려고. 이해하셨습니까? 심리적으로는 집에 덜 앉아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주는 전반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 시에 있는 경금도 내한테 짐이죠. 짐이고. 밑에 있는 자는 더덕이나 평안이잖아. 그게 이 사람 고립무원이야. 나한테 가장 우우는 뭐가 돼야 되는데? 엄마가 돼야 되는데. 엄마는 사주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원망하는 게 뭐예요? 엄마 때문에 망했단 말이요. 내가 해야 될 임무를 해야 되는데 엄마는 나한테 없어. 이 사람은 가장 필요한 게 엄마의 사랑이겠죠. 근데 엄마는 사랑을 갖다 주나 안 주나. 엄마는 이 사람의 사랑을 톡톡 주지 않는다면 왜 저놈이 일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지.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 생각한다. 알겠습니까? 성격상.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면서 또 우리 심리 공부하잖아요. 그래 이걸 보면서 이 사람 어떻게 이 사람 상담해 줘야 되고 앞으로 키워줘야 되고 해줘야 되느냐 그게 나오는 거.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사주는 상관이 엄청 많잖아, 그죠? 신인 상관이 많은데 나한테 필요한 건 도움이 뭐가 돼? 인성이 돼야 되는데 인성을 바랄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귀장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진일이지요. 시간 방향 원래 귀장술이 원래는 주역에서 나왔습니다. 주역. 귀장술은 귀장리란 주역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건데 지금 현대인들이 풀어 묶는 거는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 원리는 아주 명명한 그 주역에서 나온 건데 귀장술이 아니고 기장술이요? 귀장수로 하는 그 귀장력이라는 거는 원래 주역에서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현재 이것을 현재 풀어가지고 나오는 스타일인데 스님이 그걸 다 보고 엑스만 뽑아가지고 볼 거 없어. 요 표만 볼 줄 압니다. 그래서요, 네, 요 표만 보면 다 나와요. 이 사람이 오늘이 진일이 왔지, 상담하러 왔지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진사, 오미, 신유술해, 자축, 인묘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기장술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낙하 비법이라고 옛날에 많이 그저 선보유 낙하 비법이라고 나왔어요. 그 낙하 비법이 기장술하고 다르지 않는데 따로따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따로따로 이걸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해서 둘로 나눠진 것 같은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네? 낙하 비법 들어봤죠? 낙하 비법 그다음에 기장술 같은 내용들이. 근데 이제 그 방향을 어떻게 풀어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장술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쪽이나 막 귀신 같은 관계는 너무 많이 풀어놨습니다.
근데 스님은 다 빼고 심리적인 것만 취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진사오, 진은 본이고 사는 양이에요. 양. 양이 굉장히 양인 같은 힘이 센 걸 말해요. 그런데 사는 사사신이라 해가지고 죽음을 말해요. 진사오. 미토는 합이고 목적. 이 사람의 목적을 뜻해요. 그 다음에 신 요거는 뭐냐면 비건데 보통 보면 날아갔다 이렇게 날아가는 걸 말해요. 이거 날아갔다 이렇게 물리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유는 이제 공방 홀로 집을 지키는 그런 걸 말해요. 근데 축은 진술 진과 충전 알 거고 그 다음에 해가 원진으로 옵니다. 원진. 자의 해결이 있다 했는데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 삼합 원리 삼합에 이렇게 신자진 중간에는 삼합 중간 여기 진을 중심으로 할 때 중간 글자 있잖아요. 이것이 해결신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해자 그다음에 태 축은 태고 인이고 조건이 인입니다. 인이 조건이고 묘는 병이죠. 그리고 여기에 병, 곤, 양, 사살, 하, 비거, 공방, 충, 원진, 해결, 태, 조건 이렇게 이제 노트다가 적어 놓치고 또 우리 책에도 나중에 또 이 오바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표를 받았고 나면은 이 사람 해결신이 다 있죠. 근데 묘하게 가조를 보게 되면 자, 축은 여기 보세요. 사조와 대비를 해보면 축은 태가 돼 있고 술은 충이 돼 있죠. 또 미토는 여기서 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합, 충, 태 해결인데 마지막에는 수가 해결을 뒀잖아요. 이게 이제 뭘 뜻하냐면 자, 자에 해결됐단 말이에요. 자에. 그럼 자는 이 사람 볼 때는 자는 현관이니까 일거리잖아. 일거리인데 여기서 언젠가 이제 일거리가 되는 일을 갖다가 맡게 되면 무조건 이건 뭐가 됩니까? 자기 해결되지요. 자, 그런 걸 뜻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우리의 오주를 보서 오주를 봤을 때는 자가 해결돼 있는데 오주를 보려면 원래가 일간 중심이잖아요. 일간 중심 볼 때에는 무토가 이 사람이 본인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무토가 본인인데 자가 해결이잖아요. 모든 해결의 초점은 어디 있다? 분간에 있다 그랬잖아요. 특히 그러면 분주에 있다면 병화는 뭐냐면 이 사람이 힘이 되는 있잖아요. 자기가 힘되는 어떤 어머니라든지 아니면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자를 하나 얻어야 결론이 되는 거야, 자가. 그래 무토하고 자는 무토가 자가 되면 이거 돈도 되지만 수는 지당하는 개수잖아요. 응? 그럼 무게합화 되겠죠? 무게합화라. 그게 뭐냐? 무게합화는 이 자수가 자식도 되지만 지장간의 개수가 합의된다는 말은 나와 합의된다는 말은 나하고 같은 인연을 만난 뜻이죠. 인연. 합은 인연 만나기 결혼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은 그냥 하고 안 되고 엄마가 야, 네 장가 보내줄 테니까 취직해 이러면 취직합니다. 100%. 이 사람은 엄마가 그런 얘기 제시를 아직 안 했잖아요. 돈을 벌어야 장가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먼저 엄마가 병화 떴잖아요. 야, 네 장가 보내줄 테니까 그러니까 취직을 해야 되지 않겠니? 어떻습니까? 같은 말이라도 전혀 다릅니다. 앞에 장가 보내준다면 엄마가 자기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게 엄마의 그 어떤 따뜻한 자기한테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엄청 바라는 사람이에요. 자주 없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는데 그런 걸 먼저 해줘야 되는데 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네가 돈을 벌어야 어떻게 된다? 장가를 갈 거 아니냐 이렇게 큰 차이예요. 그게. 엄마는 먼저 돈 벌어야 네돈 벌어야 그래서 장가 보내줄게 이거. 아들은 엄마의 따뜻한 지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심리적으로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이제 어느 정도로 하시고 내려가면서 그럼 엄마라는 사람의 사주 궁금하지요? 한번 봅시다. 세 사람, 아빠, 엄마 세 사람 가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연구일 공부를 지금 현재 우리는 심화반이잖아요. 심화.
초급이 아니잖아요. 지마반에서는 가족 상담을 통해서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 상담, 우리가 보통 상담을 오려면 가족 사주 다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사주가 안 나와요. 자식 사주는 봐도 안 돼. 엄마 사주를 봐야 돼. 아빠 사주를 봐야 돼. 그래야 이 가족의 문제가 뭔지 필요한 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봅니다. 가족 사주를 봤더니 중간에 아들은 이제 신미, 무술, 영축병 나왔어요. 엄마가 엄마. 네, 알겠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예. 자, 엄마 사주를 봤더니 엄마는 정윤이에요. 57년생이죠. 57년생. 정오, 정묘, 갑진. 자, 엄마 봅니다. 엄마를 살펴봅니다. 엄마는 정묘에 병호에 정이 있어요. 뭐가 많아요? 화가 많지요. 이걸 잘 봐야 돼요. 화가 많은 사람, 특히 엄마는 급제가 중심 자기의 감정이,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자, 정화가 연에 있고, 오화가 있잖아요. 그 정화가 뜨겁잖아요. 오화가 뭡니까? 자기하고는, 정화는 급제지만, 이거는 비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 불로 태워가지고, 병화가 불글글 타는 거예요. 급제가 떴단 말이야. 이런 사람 심리는 어떤 꽃에 많이 피린다면 아까 뭐 의지형이에요. 네? 의지형의 급제, 평강, 정제. 의지형이 뭐라고요? 맨 처음에 급제, 제 평강, 그 다음에 정제. 언제? 정제입니다. 요 세 개가 요거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집성 원리 있잖아요.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 있어요. 그 실제 큰 차이 나요. 제가 나중에 많이 설명드릴게요. 자, 급변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기 있는 의지형들은 뭐냐면 내 나름대로 바운더리를 치는 거예요. 나 영역 확보. 영역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 영역이 들어오면 그러지 마 하고 막 밀어내는. 그러면 그 속성은 뭐냐면 자, 우리가 오해 배우는 불교 시간 삼진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화가 많아가지고 들어오면 으르렁 해가지고 막 사자들이 자기 영역을 막 물이 밀어내잖아요. 그게 뭐라고? 바운다리가 지키는 것이 의지형입니다. 특히 급제는 내 영역에 오면 죽여. 다 굴복시켜야 돼. 중간에 사고형은 뭐냐면요. 항상 이 세상에 정보 취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정보에서 지식이 있어야 돼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사고는 뭐냐면 사고 유형의 가장 1번이 뭐냐면 정의. 그래서 정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려면 뭐 해요? 지식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음. 그게 정관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변이는 아까 말한 감정형이에요. 감정형이고, 요거는 정제는, 예, 정의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정관. 정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 현재 무슨 형이냐면은, 사고형 얘기합니다. 사고. 생각이 많은 사람. 자, 앞에 있는 정의는 이 세상 살아가려면 지식이 많아야 돼.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하려 하는 사람이 뭐라고? 정인이다.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정관인데, 정관은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가려면 직장이 있어야 돼. 직장을 다녀. 직장 다니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다 내가 알아야 돼. 특히 규칙. 예? 규칙이라든지 모든 회사에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 사람. 그래서 조직 속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정관인데 그 정관은 뭐냐? 자기의 목적은 뭐냐면 조직 내에 와서 자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정보를 취득하는 조직 내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편제라는 놈이 또 정제인데 이거는 뭐냐면 편제는 정보 취득 방법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편제를 가만히 못 있어.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여행 다니고 막, 그래서 편견이 여행을 좋아해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다 정보 취득이에요. 그것이 뭐냐? 정보 취득을 위한 사람들이 머리가 사고형이야. 그래서 기본적인 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대립이 되면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건은 뭐냐? 우리가 잘 살아가는 상대를 인정해 줘야 돼. 상대를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면 잘 살아가는데, 보통 사람은 그걸 모르고 저놈의 자식은, 아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냐? 왜 이러려고 하고 있지? 이런 생각만 하지,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 사람 바탕을 알고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오주 심리나 사주 심리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 그런 바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여기서 심리학에서는 많이 나왔지만 사주 심리는 사주 심리적으로 그렇게 많이 번도 안 하지 가지고 않았어요. 그렇지만 맨날 잊어먹어요. 왔다 예, 갔다 하다.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주와 심리를 접목을 해가지고 지금 깊이 있는 심화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분은 얼마나 어떤 사람이 아까 모르네요. 영역 확보지요. 영역을 확보하니까 자기 생각은 항상, 영역 확보하는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해야 돼. 남을 인정해주나 안 해줘. 잘 인정 안 해줘. 그냥 자기 뜻대로 해야 돼. 똑같은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보면 사주를 봤더니 부족한 게 뭐가 부족해요? 엄마는 육아 좀 부족하지요. 수도 부족하지요. 예, 금수가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금수가 부족하니까 특히 그러면 재성이 부족하잖아요. 자, 봐요. 재성이 부족한 사람은 대를 엄청나게 그리워해. 자, 재밌어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헛자 이론을 갔죠. 재난 학교 헛자입니다. 헛자. 헛자 이론에서 배울 때 부족한 부분을 엄청나게 탐하는 것이 인간 속성이에요. 아들은 엄마 인성을 너무 그리워했잖아. 인성이 없잖아. 계속 인성 알고 있고.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지금 돈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거요, 이제. 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보세요. 엄마의 속성 중에 이분은 초가 저 끝에 하나 있잖아요. 이것도 갑진하고 갑목이 뿌리 됐잖아요. 토가 없잖아요. 자식성이 맞나? 식신은 여자 사주에 자식을 보려면 뭘로 봐야 돼요? 식상으로 봐야 되잖아. 식상이 없잖아. 이 아들은 뭐예요? 엄마가 있어도 엄마가 없잖아. 둘 다 없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그리워해. 속으로는 그리워하면서 실제 묻히면 아들은 모든 것이 엄마 탓이야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 엄마 되시는 분은 이 얘기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왜 안 들어요? 신강한 사람 중에 특징이, 사주가 신강한 사람 특징이 어떠냐면은, 잘 들어봐요. 사주가 되게 신강하면은 첫째 남말 잘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오는데 너 되는데 기도하라면 죽이는 기도 안 해요. 아들 때문에 기도 좀 해야 됩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하고 해볼고는 끝이요. 아쉬운 게 없어. 아쉬운 건 뭐예요? 돈 버는 거. 돈 벌으면 되는데. 그게 자기는 뭐냐면 남편이 왜 내한테 돈을 안 주고 왜 아들한테 돈을 주느냐는 거예요. 남편이 없어. 이 사람한테 남편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그 남편은 돈을 가지고 없고 남편 누굴 줘요? 자식한테 애가 뭐 놀고 있어도 뭐 아빠 뭐 남편 주는 거예요. 그것도 왜 또 그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아들과 엄마 사이 이제 안것 같지요? 자, 이제 아들과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볼 때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사주 아들은 뭐예요? 무슨 성이에요? 저게. 예? 관성이죠. 관성이 어디 위치해요? 월간. 얼마나 좋아. 딱 옆이거나 그것도 병임 한목이야. 아들과 아빠는 그야말로 합이 어찌 보면 자기 부인과 같아. 예? 아들이 뭐예요? 자기한테는 자기 마누라와 같은 그런 존재야. 그 아빠는 아들 입장에서 아들은 아버지 얼마나 좋겠어. 그게 딱 공이 맞는 거예요. 그럼 이때 외톨이 되는 사람 누구예요? 엄마잖아. 엄마는 기가 차잖아. 근데 이거 봤더니 자기 부인성은 보니 금이 있잖아요. 금이 있는데 이 금이 오한데 녹고 있죠.
그러고 아들한테 힘 다 뺏기보잖아. 또 미투도 보면 알지만은 돌아 별도 자기 보면 안 줘. 엄마 입장에서는. 그 엄마는 뭐냐면 속에서 고립무원이야. 이 집안에 엄마는 아빠와 아들은 한편이고 엄마는 외톨이야. 알겠어요? 보통 보면 엄마와 아들이 한편 되고 엄마와 딸이 한편 되고 아빠가 고립되는 게 보통 다른데 이 집안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문제가 있겠나? 문제가 있다. 이 집에 이 경우는 이분들은 뭘 받아야 되냐면 심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집안. 그런데 엄마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왜? 자기는 필요 없다 생각하거든. 그러면서 아들 돈 안 벌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사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뭐 상담을 해가지고 다 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엄마 모친 봅니다. 월지 비견과 월지 급변은 무슨 형? 어지형. 일지 변인은 일지가 변인이 있잖아요. 일지가 사람 변인이에요. 변인성은 예술형이고 감정형 좀 있긴 있어요. 감정형이 있는데 변인의 특징은 뭐냐면 감정형인데 자기 세계만 꿈꾸는 거예요. 변인은 뭐냐면 사람들끼리 놀아도 같이 노느냐 하면 나 따로 놀아요. 그러고 고고하게 나는 좀 달라. 나는 공주야. 변인은 약간 나는 공주형이야. 내 혼자 좀 놀라고 그래. 다른 사람은 저 멀리 보면서 아니야 나는 예술가야. 변인은 예술가입니다. 예술가야 하면서 이런 쪽을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들과 자기가 차별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감정형 기본형이 감정의 기본은 사랑받으러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감정형 기본이 뭐라고요? 사랑받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속성이 있는데 시키면 사랑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내가 100% 줘가지고 관심을 끌어가 지금 사랑받으라는 게 식신이고 상관은 딱 모르겠어요. 유능하게 모든 걸 잘해야 돼. 막 그냥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뭐 국회도 나가고 이거 막 성취를 해야 돼. 그래서 남한테 나를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것이 뭐요? 상관이야.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편의는 뭐예요? 고하게 예술가처럼 쓰셔가지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걸 했을 때 신비를 추구하고 예술 종교로 가고 우리 다 배운 겁니다. 근데 오직 그 마음이 어디로 흐릅니까? 내가 돋보이기 하기 위한 어떤 것. 그래서 이 사람 인정받고 싶을 욕구가 너무 강해요. 인정받지 못하고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한테 자네 이 글이라고 썼어 이렇게 하면 평생 웃으십니다. 자기가 글로 가져갔는데 교수가 이번에 이 글이 좀 이렇게 하면은 평생 못 웃으신다고. 그런 사람은 편인한테는 뭘 해줘야 될까요? 따뜻한 격려. 그래요. 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안 되죠. 따뜻한 격려가 필요하다.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는 따뜻한 격려가 있어가지고 남편이 갖고 갔다가 여보, 당신 참 최고야.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망했어 하면 아들 원수로 보나 안 보나? 엄마 때문에 내가 살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들으면 엄마가 너무 좋잖아요. 기질이 아들의 사람이 엄마 때문에 망한다니까 이분 옥죄 돌아가서 아들이 싫나 좋겠나? 아들 싫지. 원래 아들 바보가 돼야 되는데 아들 싫은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있어. 알겠지요? 원래 아들 바보가 돼야 됩니다. 엄마는. 아버지는 딸 바보가 돼. 그게 원래 정상이야. 정상은 아버지 딸 바보. 엄마는 뭐예요? 아들 바보가 돼. 그게 정상이라니까. 거꾸로 가면 그 집안에 문제가 있다니까. 알겠습니까? 예, 문제가 있다. 해주세요. 보시고. 아니,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어폰으로 들으니까 모친의 시지가 깝지는 경찰이죠. 날이 많이 풀렸죠. 그럼 아들이 뭐예요? 아들이 백호에 해당되지요. 그 자기가 볼 때는 아들이 백호야. 아침, 저녁으로 막 춥고. 자, 가면. 죄송합니다. 맞아요. 약간 농사에 필요 없는 비가 많이 온다 하시더라고요. 보통스님 음소거 해주십시오. 보통스님 음소거 좀 해주십시오. 네,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갑진 아들과 그러니까 갑진은 어떤 형제냐면 자세히 보세요. 아주 안에
묘한 뭐가 보입니까? 그 부호. 우리는 사주는 인생의 보호입니다. 부호. 부호가 묘진이 딱 있다. 묘진. 묘진은 뭐라 그랬어요? 형충파했다. 해인데 해를 중국어 사람은 천살이라고 그러면 천살. 천살에 뚫을 천다고 해놨죠. 여기 뚫을 이가 나가지고 내 살을 파고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뚫을 천다야. 그렇게 참외가 덜 익은 참외를 따면은 참외 따서 아픈 거야. 어? 엄마 젖꼭지인데 엄마 젖꼭지를 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야. 그러니까 묘진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렇게 아픈 천살이 딱 보이잖아. 자식하고 나 사이에. 그렇잖아요. 요 묘가 따지보면 자기 배우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본인도 됩니다. 본인도 되기 때문에 묘진이 딱 요 천사 때 있으면 자식 때문에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집안에는 자식 때문에 부부 갈등도 생겼고 자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은 엄마 때문에 망했다지만 자식은 어떻게 해요? 니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꼬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죠? 묘한 집안이라니까. 이 갈등이 심층적인 분석을 해줘야 될, 이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할 집안이지. 근데 엄마는 한사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상담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자, 값진 아들과 헤어지는 쪽으로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언젠가는. 자, 그 다음에 아들이 축철님이 사명살이지요. 상간 가다지요. 그러면 축철님이 사명살에 상간이 가다 하면 문제가 있어요. 수술 수도 있고 큰 대형 사건 사고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이 축술 및 사명사를 건드린 일을 날 때에 축술 및 사명사가 형탈 형리 형통일 나지요.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런 걸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또 자식이 갑진이 딱 돼 있지. 제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자식과 대화를 충분하게 하고 남편과 세 사람 가족이 상담을 받아야 될 정도의 사주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자식이 나중에는 어려워가지고 뭘 합니까? 우울증이 온다든지 이렇게 오게 되면 대개는 보면 부모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 아들이 우울증 걸릴 때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치료가 안 되고요. 이거는 근본 치료 누가 했어요? 대개 부모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울증이 있고 큰아들 작은아들 다 있어요. 근데 엄마 사주를 딱 봤더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자기 문제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사실 그 집안 같은 경우에는 이 집 말고 다른 집 같은 경우는 부부가 너무 싸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싸워. 어릴 때부터 싸우는데 언제부터 싸우냐면 애기 놓고 싸우고 애기 놓고 배속에 있으면서 싸우고 배속에 있으면서 싸우고 태어날 때 싸우고 태어날 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애기 놓고 나면 남편을 원하고 안 와. 병원에 와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산모는 가슴 속에 뭐가 박혀요. 비수가 바뀌지요. 그러면 애 키우면서 짜증 내겠나 안 되겠나. 계속 그렇게 정폭이 돼가지고 크면서 그 모든 영향이 고스란히 아들한테. 그 아들 크면 정상이 되나? 정상이 안 돼.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제대로 이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 그런 교육을 해준 데가 없어.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심각하죠? 예. 어쨌든 월지 상간 월간 상간이 감정형이다. 그리고 그 상간은 성격이 돼서요. 잘 안 되면 등탑, 모친탑, 남탑, 남탓인데 오직 그런 걸 탓을 했습니다. 말이 행동이 아픈다. 결과가 신통치였다. 토가 많아 답답하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죠. 토가 사주에 많으면은 그 운이 잘 풀린다 안 풀린다. 그 사람 운이 뭐든 좋아. 뭐 식습이든 십성이든 중에 뭐든 좋아요. 사주에 토가 막 이렇게 70% 80% 깔려 있으면 모든 것이 지대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가장 토가 많은 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화가 열어보세요. 정화가 여러분들 전등이잖아요. 그러면 토가 많으면 전등이 토가 그토 많아갖고 빛이 가있단 말이야. 그러려면 이 빛을 골고루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전등을 높이 달아야 되겠지. 높이 달라면 전봇대에 달아야 되잖아. 감목이 필요하다. 정축일주는 감목이 필요하다. 높은 데 달아놔야 돼. 그래 잘 보여. 특히 이 토가 많은 데는 감목이 없으면 안 돼. 그 감목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사주예요. 감목이 정축일주에는 정축일주에 감목이 없으면 빈깡토입니다. 자, 정축일주에 감목이 없으면 빈깡토입니다. 아니 왜 이러냐면 이거는 어떤 사주의 그 어떤 그 이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스님이 실무상 감명을 해보고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축일주에는 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감목이 하나 탁 떠 있으면 좋더라 이 말이에요. 시에 있든 뭐 월에 있든 간에 그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해줘. 그래서 감목은 희망차나 갑진년은 희망차나 하필이면 또 진토가 또 왔어. 토가 더 불어서 더 더해졌잖아요. 그래서 희망은 있는데 밑에 토가 또 너무 많아가지고 축진 파살이 벌어지죠. 전술풍이 되죠. 또 변한다. 안 된다. 일지식일지는 감정형이기도 하고 애정형입니다. 그렇죠? 애정형이다. 부친은 아버지는 월지 정제 의지형인데 정제 의지형이에요. 월간은 정관이고 정관은 충성가입니다. 원래 충성가고 사고형이죠. 이거는 그 의지형과 사고형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직장생활 하지 않아도 아들에게 용돈을 잘 준다. 아들이 충성합니다. 저기만 한목이니까 아들 보고 뭘 안 합니다. 좋으니까 주는 거지. 병원 아이고 애기야 하면서 준다. 그러니까 정임 한목으로 부자지가 사이는 좋다. 일지식신은 감정행과 애정행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5주로부터 4주까지 설명하면서 전반적으로 뭘 들었어요? 또 우리 그걸 들었지요? 전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반에 끝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뒷면에 좀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걸 오늘과 관계되는 것만 좀 해서요.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 9가지 유형인데, 자, 여러분 필기할 수 있는 우리 책에도 다음 내가 여기에 이어놨는데 혹시 먼저 봅니다. 자, 개혁가라고 정제 1번이 번호를 적어서 번호 1번이 뭐라고요? 정제 1번이 정제고 개혁가입니다. 뭐 나머지 잠재적 돌임 요거는 다음 또 공부합시다. 그 번호부터 하세요. 2번은 조력가 17, 3번은 성취자 상관, 4번은 예술가 편인. 번호만 미겨놓으세요. 번호만. 필기할 수 있습니까? 네, 사색가 5번은 사색가 정인. 적었습니까? 너무 빠르나? 자, 책이 있어. 책 있죠? 책에 있어요. 책에 있어요. 그럼 그래요. 눈치 빠른 사람 책을 다 봤구만. 5번 사색가 정인. 공부 잘하는 사람도 원래 그래. 맨 뒤에다 실어놨지요? 선생님, 실어놨어. 네. 몇 페이지요? 음. 네. 지금 현재 선생님이 읽어드리는 형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6번이 아까 중성가지요. 중성가, 정관. 7번은 낙천가, 편제. 8번은 지도자, 급제. 9번은 조종자, 병간 이렇게 되었습니다. 밑에 잠깐만 그 밑에 표를 한번 봅니다. 자, 그 책에 있는 걸 합축을 해놓은 겁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화면 보세요. 자, 감정형은 2, 3, 4. 네? 감정은 2, 3, 4입니다. 사고형은 5, 6, 7. 의지형은 8, 9, 1. 자, 2번이 뭐냐? 식신, 조력. 3번이 상관, 성취. 4번은 편의 예술이고, 사고형 5, 6, 7은 5번은 정인, 사색가. 6번 정관, 충성가. 7번 편제, 낙천가. 그 다음에 의지형은 8, 9이죠? 8, 9이 8급제 지도자. 9 정관 조종자. 1 정제
개혁가. 그 비교는 뭡니까? 비교는 주체성이기 때문에 모든 식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따로 안 정해서. 그래서 9가지가 나온다. 알겠습니까? 그때는 유형을 정했는데 비교는 어떻게 하냐? 모든 게 골고루 다르다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굳이 비교였다면 급제 넣으세요. 급제조 같은 성질입니다. 주체적인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9개의 십성을 애니그램에 대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요 내용을 꾸준하게 한번 배아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 공부할 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번에 우리가 5주 심리 상담이기 때문에 5주와 4주는 동시에 배웁니다. 5주와 4주를 동시에 배워서 우리는 굉장하게 현대적인 이런 심리까지 장착을 해가지고 우리 고유의 십성 있잖아요. 그거 같이 해서 엄청나게 큰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인간 상담할 때 특히 갈등 관계 어떤 사람이 자기 어떤 결정을 할 때 운이 바뀌잖아요.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심리적인 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으니까 참 좋겠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시간 요리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란색.